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22일에 22일입니다. 월요일 날이죠. 예. 106세 김영석 교수는 저보다 16살이지. 16살. 16살이 더 잡수셨습니다. 지금도 글을 쓰시고 또 강연을 많이 다닙니다. 대학 총장으로 오라고 해도 자기는 안 가겠다. 그냥 교수로 오라고 하면 가는데 총장은 안 가겠다고 합니다. 총장으로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이 없는 106세 김영석 교수께서는 아들 중에 가장 몸이 약하고 10살까지만 살아도 참 좋겠다. 부모님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형제들은 모두 키도 크고 건강한데 가장 약한 김 교수가 가장 몸이 약하고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형제들은 다 죽고 자기만 나왔다고 합니다. 골골 80이라고 병이 많은 사람이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병이 많아서 변비병, 피부병 7일 병이 있기 때문에 90세까지 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형은 저보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잘 고치고 일도 잘하고 기운도 세고 합니다만 70도 못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12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조석가인데 아침 저녁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형들보다 키도 작고 못생겼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연탄 시계일밖에 없죠.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그것도 잘하지도 못합니다. 연탄 시계일도. 기운이 없는데 키도 작은데 뭘 잘합니까? 그래도 그냥 연탄 시계일밖에 할 수 없어 서울에 올라 삼표 연탄일 지게꾼으로 들어갔습니다. 3년을 모아 자립배 연탄 장사하고 여름에는 연탄이 안 팔려 세멘트 모래 벽돌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50대에서는 기운이 떨어져 자꾸 자빠지니까 할 수가 없이 복도방을 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주개업의 아버지가 복도방이다. 흰 물가를 보대다가 빨간 밴드로 복도방, 노인들 장기 드는 곳이죠. 처음에 혼자 하지 않고 노인들과 같이 세 사람이 같이 해서 노인들 둘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같이 했는데 노인이가 다 돌아가시고 제가 맡아서 하게 되어서 복도방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중개사가 아니라 중개인으로 25년 근무하고 결국은 제가 20년간 연탄 장사, 25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해서 저는 주식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 25년 한 경험으로 헌집을 쓰러져가는 집에서 사서 수리에 팔기도 하고 또 쓰러져가는 판잣집이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에 살게 되었고 또 아파트 한 채 분양받고 일반 주택 4채, 서울에 6채 집을 가지고 있고 현금도 수억 원 갖고 있습니다. 지객불도 이렇게 잘 사는데 저보다 여러분은 키도 크고 또 하는 일이 많고
잘하는 집 많죠. 그래서 저보다 10배, 20배, 30배 더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려고 합니다. 저는 키가 작아 스님이 될까, 신부가 될까 생각도 했었다. 키가 작아 결혼할 수 없어. 고민은 결혼할 수 없는 것이 고민이다. 키가 작아서. 23살 때 친구 꼬임에 교회를 갔습니다. 감리교회, 조례 감리교회. 가보니 처녀가 많았습니다. 예쁜 처녀가. 예쁜 처녀 보러 교회 가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쁜 처녀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키도 크고, 나는 키가 꼬마라. 키 큰 여자를 택했기 때문에, 키 큰 여자 오행수라는 찬송가 잘 부르는 여자를 내가 결혼을 하자고 말을 못하고 친구에게 부탁해 결혼을 했습니다. 친구가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본인에게는 얘기 안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글쎄, 그 사람 마음은 좋은데 키가 좀 작아서 어찌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친구가 마음 좋고 또 오해수 데려가면 잘 살고 갖고 이혼 안 할 것 같으니 데려가라고 좀 결혼시켜 해달라고 부탁해서 겨우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 집안은 유교 사변으로 방앗간이 다 전소되어 아버지 월세방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래도 중농이라 땅 한 2,000평에 밭 1,000평을 가지고 중농입니다. 그때는 소장농, 나무 인원 붙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논이 없는 사람은 돈밭이 없으면 논밭에 있는 사람에게 일을 해주고 쌀로, 그 현금이 아니고 쌀이죠. 선도지라고 미리 돈을 쌀로 받는 거니까 한 말 받으면 4일을 일해 주는 겁니다. 겨울에는 또 일이 없으니 사내가 나무를 하면 4일 하면 쌀 한 말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6,000원 버는 거예요. 6,000원. 그리고 면석이 월급은 한 달에 쌀 한 가마입니다. 면석이 들어가는 건 하루에 별당이죠. 면석이 월급은 30일로 나누면 조금 많아요. 하루에 10,000원 꼴 됩니다. 지금 돈으로 30만 원이라고 하면 30일 나누면 하루에 10,000원씩 벌고 농촌 일꾼은 6,000원 버는 거니까요. 지금 알바를 해도 1시간에 10,000원이 넘지 않습니까, 여러분? 8시간만 해도 거의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 벌어야 돼요. 옛날에 6,000원 버는데 10만 원이면 17배 돈을 더 알바를 해도 버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 살겠다고 자살하고 정부에 보조금 줘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50년 전쟁 난 후에 우리나라는 잿더미입니다. 잿더미.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석유가 나옵니까? 무슨 목재가 나옵니까? 산은 민둥산. 그냥 흙만 있는 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름이나 석탄을 떼지 않고 시골에서는 나무에다가 밥을 해 먹기 때문에 산이 완전히 빨간 산이었습니다. 지금 가보면 도로 산으로 변했더라고요. 여러분, 석탄, 석유 얼마나 좋습니다. 석탄도 강원도에서 많이 나오죠. 다 파먹고 경제성이 없어서 폐강됐습니다. 석유는 한 방울도 안 나고.
이렇게 자원이 없는 나라가 세계 7대 경제 강국이 되었다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기적.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창조 정신이라고, 국민들의 교육, 머리에 든 창조 정신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7대 강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논 팔고 소 팔고 돼지 키우고 소 키워서 팔아가지고 부모는 허리 졸라매고 먹지 못하고 교육시킨 덕분으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도구로 우리는 해방됐고 6.25 전쟁을 막아서 공산주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미군이 3만 7평이 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유엔군이죠. 6.25 전쟁은 북한은 소련의 탱크 증무장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중국의 허락을 받아 난침했습니다. 단독으로 한 게 아닙니다. 중국과 북한과 소련의 합동작적으로 6.25가 일어났습니다. 북침했다는 소리는 헛소리입니다. 남침했습니다. 남한에서는 군인도 없고 수비대, 말하자면 아파트 수위 같은 수비대, 국군이 아니라 지키는 수비대, 방법의원 같은 것이다. 나라 지키는. 무기는 일본군이 버리고 간 장총, 북한은 탱크가 있는데 장총 가지고 탱크를 어떻게 당합니까? 3일 만에 서울 탈환해 계속 전진 압록강까지 갔다가 일본에 있는 미군이 참전하고 그 후에 유엔군이 참전해서 대한민국을 건진 것이다. 지금 정치권은 반미주의자 대부분입니다. 정청래나 김민석이는 전부 반미주의자입니다. 정청래는 미관조 방화 미수범이고 김민석은 미문화원 전고 농성한 분입니다. 미국 반미주의자예요. 그러니 관세 협상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될 수 없지요. 그래서 저는 진보 정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정권부터 지금까지 보수 정권 때 경제 안보가 튼튼했지. 진보 정권은 북한과 친구다. 친북. 우리 같은 동포다. 사랑해야 된다. 아니, 북한에 남한으로 총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지금은 원자폭탄으로 위협하고 있네. 친구다. 말이 됩니까? 도저히 사상이 틀리는데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단호히 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동영도 적이 아니다. 국방부 장관도 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쳐들어오면 가만히 있어야죠. 맞아 죽든지 말든지. 대항해야죠. 윤 대통령도 북한에서 오물풍선, 무인 비행기, 확성기 방송을 하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10분의 1 정도 한 곳을 가지고 북한을 장악해서 전쟁 일으켜 장기 독재하겠다. 그 말이 여러분 귀에 제대로 들립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들리겠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일으킨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아버지와 거의 95%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난리를 치고 폭동을 일으키니까 때려부시고, 다른 가족이 와서 돈 왜 안 갚느냐, 빚 갚아라, 이렇게 때려부시는 거지. 아버지가 폭동 일으키는 거 어디서 가족을 때립니까? 헌법학자 거기다 차진아, 장경수, 이hin호 교수들, 그리고 국정원 20시절 근무하신 기획된 내란 체제전쟁 마스터 플랜 작가가 쓴 그분 이희천 교수의 말에 의하면 집권 세력은 내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비집권 세력이 내란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현재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국권을 창탈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죄를 덮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 계속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국민들로부터 신인장을 받고,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신임장을 주는 것이지,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이 당신은 대통령 자격 있어 신임장 줍니까? 웃기는 일이죠. 속아 웃을 일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은 속아 웃을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퍼줘야 된다. 소비권을 주면 경제는 저절로 들어간다. 돈을 써라. 경제학자들 돈 쓰지 말고 절약하라. 완전히 반대로 나가는 이재명 대통령 경제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공짜니까 잘한다, 잘한다 하는 사람은 도대체 정신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 빚 원금은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1, 2, 3, 4가 아니라 1, 2, 4, 8, 16, 32, 68로 늘어난 원금의 이자는 누가 갚습니까? 우리 후손이 갚아야 되고, 현재 또 부자들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은 세금 냅니까? 오히려 무료로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증세해서 가난한 사회에 퍼주기를 하겠다. 빚까지 정부에서 대신 갚아주겠다. 말이 됩니까? 못하라고 그러면 돈 벌려고 애씁니까? 임대아파트 살면 천국 생활했죠. 절단하면 싱크대도 갈아주고, 도배까지 해주고, 가스 보일러도 바꿔주고, 또 집세는 집꼬리만큼 시장 가격의 10분의 1 정도 받고,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고, 기한도 없이, 기간도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야 되겠습니까? 잠시 잠깐 반짝 타임으로 경제 좋아집니다. 좋아집니다. 잠깐은. 시간이 지나면 부채만 이자 눈덩이같이 늘어난 것입니다. 제2의 베네수엘라 같은 망하는 나라가 될 것 아닙니까? 휴지 한 줄 사려도 디아카로 돈을 싣고 가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여러분,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 공부 여러분 해보셨지요? 다 어느 정권이 나라를 경제를 살리고 알고 튼튼히 했습니까?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박정희 대통령 경제, 정주영 같은 분이 경제 살려낸 것 아닙니까? 보릿고개를 없애고 동네 길 넓히고 새마을 사업해서 농촌에도 전기가 다 들어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기 없이 또 돈이 없으니 초도 못 사고, 석유도 그게 석유불도 하니까 등잔불로 공부했습니다. 밤이면 공부 못합니다. 등잔불로 보입니까? 노트는 또 뭐 제대로 된 노트인가요? 연필도 잘 써지지도 않는데, 또 공책도 잘 찢어집니다. 지금 같은 책 종이가 아닙니다. 그때는 종이가 아주 부실했습니다. 두 원만 다시 쓰면 찢어지는 그런 노트고, 노트도 없어 큰 도배 때 쓰는 도배지를 자르다가 노트로 사용하고, 달력 같은 걸 D를 이용했지. 노트도 귀했습니다. 연필도 귀했고요. 그렇게 공부하고, 제가 해방되던 애는 10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일본말 아이우에호, 사시수세호, 한글말 기역, 니은, 디귿, 리옷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갈 때는 풀 한 답을 반드시 가져가야 통과됩니다. 들어가서는 신사당 1번 신사당에서 참배하고 교실에 들어가고, 매일 아침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때는 교장 선생님 훈시가 있고, 또 공부 잘하는 사람 표창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그때는 많이 했습니다. 운동장에 가서 3바퀴 5바퀴 돌고 교실에 들어갔지, 그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도덕 교육이 있어. 도덕. 중고등학교는 윤리 교육, 윤리. 세상에 살아가는 법이죠. 그리고 시험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다 사라지고 국어, 영어, 수학 오로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그것이 부모의 염원입니다. 저의 중학교, 초등학교 1학년, 6학년까지 기독교고 공부 1등한 친구는 책 예판을 하더라고요. 책 팔러 우리 집에 왔어요. 알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저는 공부 꼴찌입니다. 키가 작아 1번. 우리 집에 그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반장이, 6년간 반장이 우리 집에 책을 팔러 왔습니다. 역시 공부가 제 일이 아니다. 우리 친구는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입니다. 그 친구가 가장 잘 삽니다. 서울 올 차비가 없어서 구워가지고 서울에 왔어요. 나머지 나머지 문방구 배달, 자전거 배달구로 들어가 주인 눈에 들어서 조카 사위가 돼서 사위를 사서 문방구 찾아주고 배달을 사위를 사위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가 살아가는 순위가 아닙니다. 공부보다는 끈질긴 노력, 신용, 약속,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약속 안 지키고 신용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것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하고 살면 행복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집을 사라, 팔으라 하면 더 사고 싶고, 사라 하면 팔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이다. 계속 정세에서 집을 팔아라. 집 가지면 고통이 올 것이다. 집 가진 사람을, 부자를 악질 분자로, 몰입배로 생각했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다가 죽겠다는 신념, 그것뿐입니다. 그 꼬임에 빠져 국민들 대부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현실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잠깐 반짝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현실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도 교훈 삼고 미래를 보고 현실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금이 됩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될까? 여러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고 반드시 실천해서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만 끝 마치겠습니다. 106세 김영석 교수는 30까지는 공부하고 60까지는 일하고 90까지 좀 쉬고 90에야 철든다고 합니다. 지금 정치권 70 이하입니다. 철이 안 들은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철이 안 들었습니다. 90 돼서야 철이 들었습니다. 노인들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경험이 있죠. 그동안 쌓아놓은 경험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아는 것입니다. 노인들이라고 꼰대라고 조롱하지 말고 노인들의 말도 듣고 어린 아이의 말도 들어야 되는 것이다. 어린 아이 눈에서 돌 굴리는 것을 보고 전기가 없던 그 시절 은전히 비록 새의 토막을 올려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에도 배울 점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에게도 배울 점은 배우고 젊은 사람에도 배울 점은 배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고 죽을 때까지 일합시다. 일하면 건강해져요. 건강해지고 돈도 약간 벌죠. 노인은 택배 무료 지하철에도 하고 말을 잘하면 해설사가 되고 직업을 가지고서라도 작은 돈이라고 벌어서 삽시다. 젊어서 절약 정신으로 저쪽에 주식이나 부동산 자기가 하늘 곳에 투자해서 돈 걱정 없이 사는 노인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로운 술, 담배, 커피, 탄 음식, 짠 음식,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 먹지 마시고 곰팡이 핀 음식 먹지 마시고 적당히 과식하지 말고 적당히 먹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삽시다. 이상 90세 유교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